해커스 수강생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드디어 단원별 기출문제 들어갈 차례입니다. 이제 슬슬 날씨가 좀 좋아지고 날 따뜻해져서 아마 여러분들 외출이나 이런 것들 많아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시기가 좀 쉽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날 시험이 있으니까요. 특히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붙으셔야 되는 분들은 반드시 이 슬럼프를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보통 한 4, 5월쯤에 슬럼프가 한번 오고요. 한 8월쯤, 9월쯤 돼서 슬럼프가 한번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슬럼프를 슬기롭게 잘 넘기시고 두 번째 슬럼프까지 슬기롭게 잘 넘기셔야 우리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쉬운 시험이 아니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단답형 기출 문제 우리 풀이에 앞서서 좀 약간 가이드라인만 좀 설명 좀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단원별 기출 문제 우리 일단은 말씀 좀 드릴 게 몇 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우리 늘 말씀드리죠. 밴드 가입해 달라는 거. 송도윤 밴드 여기 가입하시면 여러분들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요.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네이버 창에 송도윤 밴드 요거 찾아보시고 가입하시면 풍부한 자료가 함께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수업 진행은요.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수업 진행은 우리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파트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단원별 기출문제 할 거예요.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단원별 기출문제를 풀면서 우리 여기서 중요해요. 자, 내가 아는 내용 그리고 애매한 내용 그리고 모르는 내용 그리고 계산 문제 여기까지 파트를 나누셔서요. 반드시 아는 문제는 확실하게 4점수 만드시고요. 특히나 애매한 내용 요거 잘 정리해 주세요. 아시겠죠? 모르는 내용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는 우리 마지막에 계산 문제란을 통해서 한 번 더 혹은 다른 문제를 좀 더 볼 거니까요. 걱정 붙들 매시고 요거 아는 문제, 애매한 문제, 모르는 문제 그리고 계산 문제 이렇게 4가지 파트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풀이를 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는요. 키노트입니다. 키노트. 요거 제 부교재죠. 부교재. 잘 쓰고 계신가요? 요거 부교재인데 요거 한 권의 합격이죠. 한 권의 합격. 한 권의 합격 키노트. 한 권의 합격 키노트. 요거는 어떻게 정리해야 될 거냐면 단원별로 해야 될 거예요. 단원별로. 이게 좋은 게 뭐냐면 학개론도 몇 개 파트? 8개 파트. 우리 수업도 몇 주? 8주. 그래서 요 키노트 부교재를 주당 한 파트씩 딱 끝내드릴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주니까는 무슨 파트? 총론 파트를 끝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8개 파트를 8주 동안 매일매일 한 주당 한 파트씩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이거죠. 뭐다? 계산 문제란 몇 문제? 5문제씩 몇 주? 8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럼 총 계산 문제 몇 문제 푸는 거예요? 40문제 푸는 거죠. 우리 보통 시험에서 계산 문제가 9문제에서 11문제 사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10문제 정도 나눠 보면 되는데 우리 몇 배수? 4배수로 공부를 하는 거지. 특히나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파트별로 문제를 다 가지고 왔으니까요. 반드시 정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계산 문제란 요거 정복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시험장 가서 계산 문제도 함께 풀 수 있으실 거라는 걸 반드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 요거 송도윤 밴드 네이버에 반드시 가입해서 들어오셔서 자료도 보시고요. 제가 올려드린 내용들 함께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수업 진행 방식은 단원별 기출 문제는 아는 문제, 애매한 문제, 모르는 문제, 그리고 계산 문제 이렇게 나눠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두 번째, 키노트 중요하죠. 제가 수업 끝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총론 파트 먼저 우선적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계산 문제란 요거 5문제씩 8주 동안 총 몇 문제? 40문제 푸시면서 교수님 계산 문제 어려워요 하는 내용들 반드시 잘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죠? 계산 문제를 풀면 8점 이상, 못 풀면 65점, 7점 이상. 아시겠죠? 계산 문제 반드시 정복하는 단계로 가보도록 하시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게 제가 간단하게 앞에 브리핑 드렸고 우리 이제 단원별 기출 문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단원별 기출 문제 교재 펴주시면 되고요. 단원별 기출 문제는 송도윤 그리고 요거
공인중개사, 해커스 공인중개사, 공편저 요거 교재 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단원별 기출문제 저와 함께 총론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고 나왔어요. 자, 과학을 순수과학,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어디에? 응용과학에 속한다. 2번 연구 대상은 활동과 현상을 포함한다. 종합식 접근 방법은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무슨 개념? 복합 개념으로 이해한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 세 가지 법, 경, 기 기억나시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이었습니다.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엇과 종합적인 학문 성격을 지닌다라는 겁니다.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의 안정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을 지도원리로 삼는다. 최유효 이용을 지도원리로 삼는 것은 안전성이 아니라 어디에 해당한다? 능률성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5번이었습니다.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으로서의 능률성의 원칙은 소유활동에 있어서 무엇과 최유용과 관련성이 깊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1번의 답은 몇 번? 5번이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시죠.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 우리 관련 서비스업인데 이쪽 잠깐만 보세요. 자, 우리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 내용이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자, 이쪽 보세요. 자, 자, 우리 관련 서비스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다? 관리업과 무슨 업?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 이렇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관리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다? 주거용 관리업과 무슨 관리용? 비주거용 관리업 두 가지가 있죠. 무엇은 없다? 기타 관리는 없었다. 기타 관리는 있다 없다? 없다. 기타 관리 없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난 뒤에 중개자문 감정평가 여기가 문제였죠. 여기가 한 가지가 더 생겼죠. 추가로 들어온 게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중개 및 대리, 중개 및 대리업 됐죠? 중개 및 대리. 두 번째는 투자 자문업, 투자 자문업 됐죠? 세 번째가 감정 평가업, 세 번째가 감정 평가업이었는데 우리 신설로 추가된 게 있어요. 뭐가 있다? 분양 대행업, 분양 대행업 여기까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자문, 중개 및 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여기까지는 기존에 있었던 거, 중개 및 대리, 투자자문, 감정평가 있었던 거. 그리고 난 뒤에 분양 대행업은 뭐다? 신설된 내용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중 부동산 관련업 중에서 중개, 자문, 감정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하고 하나를 넣을 수도 있겠죠. 됐죠. 그래서 없는 것도 고를게요. 자, 금융업 있다 없다? 금융업 없다. 투자 자문이지 뭐도 없다. 투자도 없다.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주세요. 자, 2번 문제 한번 보러 가시죠. 됐죠? 애매한 내용도 있으셨으면 여기서 정리하시고요. 자, 2번 문제 보러 가시죠. 자,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투자 자문 있습니까? 네. 관리업? 네. 중개 및 대리? 됐죠?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개발 및 공급업은 없습니다. 개발 및 공급업은 있다 없다? 없다. 관련 서비스업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답은 몇 번? 4번이었습니다. 3번입니다.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 관리업의 분류체계 또는 세부의 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고 나왔어요. 관리업은 두 가지밖에 없네요. 뭐다? 주거용 관리업과 비주거용 관리업. 주거용 관리, 비주거용 관리. 그런데 주거용 관리의 대표적인 게 아파트 관리가 있겠죠? 왜? 아파트는 주거용이니까. 비주거용의 대표적인 것이 사무용이 있겠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관리업은 첫 번째는 주거용 관리, 비주거용
관리.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 주거용 관리는 아파트 관리, 비주거용은 사무용 건물 관리가 있다라는 거. 근데 뭐는 없다? 사업시설 유지 관리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보세요. 사업시설 관리가 기타 관리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업시설 관리. 근데 교수님, 사업시설 관리가 기타 관리라면은 기타 관리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기타 관리 있다 없다? 기타 관리 없다. 기타 부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업시설이니까요. 아시겠죠? 사업시설 유지 관리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3번에 나온 몇 번? 4번이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한국표준산업 분류표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부동산업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시면 됩니다. 자,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 있습니다. 자문 및 중개업, 중개자문 및 중개, 그리고 부동산 관리, 기타 부동산 임대업 있죠. 뭐는 없다? 투자 및 금융업 있다 없다? 없다. 투자 자문 있는데 투자업 금융업 없다. 뭐는 있다? 투자 자문 있다 라는 얘기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4번에 답은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표 하나 체크해서 여기 표. 여기 표 하나, 별표. 자, 그래서 여기를 복습하셔야 돼요. 어디를? 여기를 복습하셔야 된다. 자, 부동산업은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임대 공급업과 무엇으로? 관련 서비스업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임대 공급업은 임대업과 개발 및 공급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주거용, 비주거용, 기타. 이건 헷갈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죠. 임대업에도 주거, 비주거, 기타. 개발 공급업도 주거, 비주거, 기타가 있는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관리업 몇 가지? 2가지. 주거용 관리, 비주거용 관리. 무엇은 없다? 기타 관리는 없다. 됐죠. 그리고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에 중개 및 대리, 투자 자문, 감정평가, 그리고 분양 대행업이 신설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만 체크해주세요. 됐죠? 되셨나요? 이렇게 하나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내용이 있는 것들은 반드시 한번 체크해둘만 합니다. 아시겠죠? 요거 작년에 거의 끝에 가서 한 7, 8월 달쯤에 추가가 돼가지고 올해는 반드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 체크해주세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까지 풀어드렸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 잠깐만. 부동산 개념 나왔으면은 크게 3가지죠?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이쪽 와보세요. 자, 처음에 법률적 개념은 2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이 있다.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으로서 토지 및 그 정착물, 맞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이고, 광의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 더하기 무슨 부동산? 준부동산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준부동산에는 자동차, 항공기 등등등이 있었죠. 2번째, 경제적 개념이에요. 경제적 개념은 크게 5가지가 있었죠. 자, 산, 본, 생산요소, 소비재, 그리고 상품. 됐죠. 그래서 경제적 개념은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CO 들어가는 거 대부분 다 경제적 개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자산과 자본. 자본도 같은 돈이니까. 돈, 생소상. 돈, 생소상. 아시겠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기술적 개념이에요. 기술적 개념은 뭐 같고? 물리적 개념과 같고 4가지죠. 술이 뭐 같다? 술이 물 같다. 술이 뭐 같다? 물 같다. 술이 물 같다. 어떻게 되죠? 환자, 위간. 맞죠? 요거 할 줄 알죠? 요건 제일 잘하죠? 환경자연, 위치공간. 환경, 자연, 위치, 그리고 공간입니다. 환경자연, 위치, 공간. 환자, 위, 간.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문제 한번 보시죠. 자, 경제적 개념이에요. 시어 붙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돈 체크.
소비재, 생산요소, 자산.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비읍이네요. 기역, 니은, 리을, 비읍. 끝. 됐죠. 그리고 물리적 개념이네요. 기술 개념. 환자, 위간. 환자, 위간 해주시면 되겠네요. 니은, 미음, 시옷.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었습니다. 아시겠죠? 5번이 답은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뭐 가볍게 푸셔야 되겠죠? 어려움 없으니까.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별표. 여기 하나 별표 해주시고. 복합개념의 부동산 법경기 체크해 주시고. 됐죠. 자, 6번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래요. 틀린 거.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개념 떴죠? 개념 몇 개 개념? 3가지 개념. 법, 경, 기, 끝.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을 의미하는 거죠. 협의의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민법 99조 1항에 들어있죠. 기술적 개념이에요. 환자, 위간 나와야 되는데 아니죠. 생산소, 자산은 아닙니다. 공간, 자연은 맞네요.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공간과 자연, 환자, 위간, 환경자연, 위치, 공간은 맞지만 생산요소, 자산은 어디에? 경제적 개념에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꼼꼼하게 다 공부를 안 해두시면 이런 문제에서 함정에 빠진다니까.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뭐라고? 환경자연, 위치, 공간. 그래서 공간자연은 맞지만 생산요소, 자산은 어디에 해당한다? 경제적 개념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준부동산이란 자동차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였어요? 등기 및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기 때문에 뭐다? 준부동산이란 이름을 듣고요. 맞죠?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었죠? 저당권의 객체가 되기도 하고. 저당권의 객체가 되기도 하고. 세 번째, 감정평가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됐죠? 요거 체크해주세요. 그래서 준부동산은 크게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뭐다?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 됐죠? 두 번째, 저당권의 객체. 세 번째, 감정평가의 대상이라는 소리입니다. 교수님, 감정평가라는 것은 중고차 시장 가면 평가하겠네요. 네. 저당권의 객체라는 것은 맡기고 돈 빌릴 수 있나요? 네. 됐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준부동산의 특징 3가지.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 이래서 준부동산이고요. 두 번째, 저당권의 객체가 되거나 세 번째,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5번입니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따로 거래할 수 있습니까? 따로 거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뭐라고 한다?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과 무엇을 구분해야 되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요거 두 개를 잘 구분하셔야 되겠죠. 맞죠? 개념이 붙으면 무슨 내용? 3가지 법, 경, 기가 붙어야 되고요. 복합부동산 말이 짧으면 무엇이?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6번이 답은 몇 번? 3번이었습니다. 자, 7번으로 넘어오시죠. 자, 7번 문제입니다. 아까 위험 문제랑 거의 유사하죠.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협의광의. 협의의 부동산이죠. 민법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경제 측면의 부동산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수익성, 수요 공급 조절, 시장 정보를 포함한다. 오케이. 물리적 측면이죠. 무슨 측면? 기술적 측면과 똑같은 말이죠. 환자, 위간 나와야 됩니다. 두 개는 틀렸죠. 됐죠. 그래서 물리적 측면 뭐와 같다? 기술적 측면과 같다. 다음 몇 번? 3번이었습니다. 문제가 거의 유사합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동산은 준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오케이, 됐죠. 공간적 측면의 부동산에는 지하, 지표, 공중공간이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하는 사적과 공적으로 나뉘고요. 공중공간도 공적과 사적으로 나뉘고요. 지표는 크게 세 가지죠. 건축, 경작, 용수. 이렇게까지가 세 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지하입니다. 공적 지하권, 땅 팠는데 내 거 아닌 거 뭐가 있죠? 금광. 맞죠? 땅을 팠는데 금이 나왔어.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내 거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나왔다? 물이 나왔어. 물이 지하수 나왔어.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공중공간이에요. 하늘 올라가 봅시다. 비행기 날아다니는 거 내 거 아니에요. 항공권 공적, 그리고 전파권 공적. 하지만 내 거인 것도 있죠. 사적인 거 뭐가 있죠? 1조권, 조망권, 그리고 TDR까지 내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표, 땅 위에서는 뭘 할 수 있고, 건물 지을 수 있고, 씨 뿌릴 수 있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7번 다음에 몇 번? 3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8번 문제입니다. 토지 정착물 중에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을 골라라 나왔어요. 지금까지 무슨 말이냐면 토지에 붙어있는 것을 골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건물, 토지와 붙어있지만 따로 거래할 수 있습니까? 따로 거래할 수가 있죠. 됐죠. 두 번째, 등기된 임목,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습니까? 있죠. 명의방법을 갖춘 수목, 따로 거래할 수 있고요. 정당한 권한에서 타인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따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여기 2번의 별표. 2번의 별표. 여기 뭐다? 독립정착물이다 라는 소리예요. 무슨 정착물? 독립정착물. 자, 무슨 말이냐? 땅에 붙어 있지만 따로 거래할 수 있다고요. 무엇을? 건물, 등기된 임목, 명의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이나 수목의 집단, 그리고 정당한 권한에 의해 타인 토지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 이렇게는 땅에 비록 붙어 있지만 땅과 따로 거래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2번 하나 별표해 주세요. 독립정착물, 건물, 등기된 임목, 명의방법을 갖춘 수목, 그리고 명의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마지막,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이었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독립정착물이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 번?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거는 인공적인 수로나 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다? 정착물로 본다. 그 토지를 팔면 국어도 함께 팔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8번에 나온 몇 번? 3번이었습니다. 토지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자, 잘 보세요. 아까 국어는 정착물이었죠? 잘 보세요. 다년생 식물, 얘는 폈다가 졌다가 폈다가 졌다가, 즉 계속 자라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 그다지 필요하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뭘로 본다? 정착물로 본다. 조심. 맞죠? 교량은 다리고 담장은 담장입니다. 됐죠? 그런데 무엇은? 가식 중인 수목은 임시로 심어둔 수목은 뭐에 해당한다? 동산에 해당한다 라는 소리입니다. 뭐가 아니다? 정착물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임시로 심어둔 수목, 그렇죠? 임시로 심어둔 수목은 뭐에 해당한다? 정착물 아니고 뭐에? 동산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9번이 나온 몇 번? 3번이었습니다. 됐죠? 자, 10번 문제입니다. 토지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택지지역 내에서, 맞죠? 택지지역에 몇 가지? 3가지. 맞죠? 뭐가 있다? 주, 상, 공이 있다. 내에서 움직이는 거죠. 내에서 움직이는 뭐다? 이행지라고 합니다. 됐죠? 맞죠? 우리는 무엇 간에? 택지, 농지, 임지, 상호 간에 움직이면 후보지. 택지지역 내에서, 농지지역 내에서
전환되고 전환 중이면 이 행지에 해당합니다. 됐죠? 필지는 하나의 지번에 부여된 토지의 무슨 단위? 등록 단위이다 라는 겁니다. 되셨죠? 3번 획! 지죠? 획! 이렇게 획 그었죠. 왜 그었어요? 가격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다? 가격 수준이 차이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라는 겁니다. 됐죠? 필지는 붓으로 지번을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필지는 뭐라고? 붓으로 지번을 썼다. 획지는 가격 수준에 따라서 뭐라고? 획 그었다고. 아시죠? 이 그따 획자거든. 네, 말씀드립니다. 자,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해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뭐라고 얘기한다? 나지가 아니죠. 뭐에 해당한다? 공지에 해당한다. 공지, 비어있다, 공짜라는 소리입니다. 다음 몇 번? 답은 4번이었습니다. 5번,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다. 건축법상 건축 가능, 불가능? 건축 불가능이 되겠죠. 됐죠? 10번이 몇 번? 4번이었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고 나왔어요. 자, 토지 용어 정리는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게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토지 용어 정리는 필히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획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 단위 말한다. 지번은 뭘로 썼다고? 연필로 썼다고. 부필, 무슨지? 필지였죠. 택지농지 임지지역 내에서 세부지역 간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이행지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지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제한이 없고 사법상 제한이 없다 라고 나왔습니다. 어디가 틀렸습니까? 뭐는 없다. 정착물이 없고 뭐는 있고 사법상 제한은 없는데 뭐는 있다? 공법상 제한 있잖아. 공법상 제한. 공법상 제한은 있다. 맞죠? 그래서 나지라고 할지라도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은 없으나 뭐는 있다? 공법상 제한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얘기했잖아요. 헐벗을 나지. 맞죠? 헐벗을 나지. 옷을 입고 있다 안 입고 있다? 안 입고 있다. 사적 공간에서는 옷을 벗고 있어도 안 잡혀가지만 공공장소에 나가면은 어떻게 돼요? 공연 음란죄로 잡혀가죠?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지는 뭐도 없고 건물도 없고 사법상 제한도 없는데 뭐는 있다? 공법상 제한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는 없다, 건물 없다, 사법 제한 없다, 뭐는 있다, 공법상 제한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가장 쉽습니다.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는 우리는 소지 혹은 원지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소지 혹은 원지. 됐죠? 근원자 써서 틀렸습니다. 자,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맞죠?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자, 잠깐만. 등록됐다가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은 안 보이겠죠? 근데 과거에는 뭐다? 전답 등으로 등록됐던 토지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무슨지? 포락지.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11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12번으로 넘어오시죠. 토지의 이용 목적과 활동에 관한 토지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고 왔어요. 자, 옳은 것을 고를게요. 자, 필지 내에서 먼 토지, 비어있는 토지, 건부 중에서 건물을 제외하고 비어있는 토지입니다. 무슨지? 공지입니다. 공지. 됐죠? 2번, 대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과 부동산 등기법에서 정한 하나의 등록 단위로 표시하는 토지를 말한다 라고 나왔어요. 등기법에서 등록 단위입니다. 무슨지? 필지라고 하셔야 되겠죠. 자, 과거에는 소유권 인정되는 전답 등이었으나 집안이 철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바다나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뭐라고 얘기한다? 포락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포락지는 소유권 인정되지 않은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말한다. 이게 빈지죠. 3번과 4번이 주어가 바뀌었죠. 여기 뭐다? 빈지. 됐죠. 소지는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로의 토지를 말한다. 다음 몇 번? 5번이었습니다. 소지 혹은 원지다 라고도 얘기를 하죠. 됐죠. 그리고 요 빈지는 뭐는 없으나 소유권은
있다 없다 없으나 활용실익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얘기 아시겠죠? 빈지는 뭐에 해당한다? 바닷가 해수욕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인은 없지만 실익은 있다라는 것도 하나 체크해 주세요. 12번이 몇 번? 5번 A였습니다. 됐죠? 자, 13번입니다. 부동산을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용어 경제에 대한 거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뚝 그 부속시설의 지목을 뭐라고 한다? 국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요 등기법과 관련된 내용이 더 깊은 거겠네요. 자, 2번 건축 법령상 용도별 건축물 종류에 따라서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무도학원은 어디에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다음 몇 번? 2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법을 아셔야 좀 나온 내용인데, 우리 허가받아야 되는 게 있고 신고만 하면 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산전 문용교복 근죽 이런 거 있어요. 자동차 관련 시설부터 어디? 기타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내용이 나오는 건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학교론만 하시는 분들,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깜짝 놀랄만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는 이렇게 체크만 하시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하지만 공법을 하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알고 계시죠? 위로 올라가면 허가, 밑으로 내려오면 신고. 아시겠죠? 그렇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상호간에 전환되고 있으니까 뭐다? 후보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주택 외의 건축물이에요.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죠. 무슨 주택? 주택이었죠. 됐죠? 자, 보세요. 우리 준부동산,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부동산 아니죠? 하지만 뭐다? 등기등록의 공시방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니까 준부동산이죠. 두 번째, 준주택이에요. 뭐가 아니다?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주택 외. 아시겠죠? 그래서 보세요. 준이란 말이 붙으면 뒤에 해당 명사가 아니란 소리예요. 하지만 무엇은 성격은 비슷하다. 그래서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무엇은? 대인 정착물은 맞죠? 집주인이 설치해 놓은 것은 부동산, 내가 임차인으로서 들고 들어가는 것은 동산이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이 다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우리 몇 번? 2번을 정답으로 체크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게 애매한 지문인 겁니다. 아시겠죠? 문제 자체 난이도는 쉬웠는데 2번 문제같이 깜짝해서 나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됐죠? 13번이 몇 번? 2번이었습니다. 14번입니다.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나왔어요. 도시개발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후 사업 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을 고려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재분배한 토지를 환지라고 얘기한다. 바꿀 환자죠. 환지. 무슨 방식? 신개발 방식입니다. 맞죠? 바꿀 환지였습니다. 토지와 도로 등 경계 사이의 경사진 부분의 토지를 뭐라고 얘기한다? 법지라고 이야기를 한다. 전선 아래 토지를 선하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를 뭐라고 얘기한다? 빈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빈지.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었습니다.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환지로 정하지 않고 냅둔 토지를 보세요. 비용에 채우기 위한 땅, 무슨 지? 채비지. 경비 충당용 땅 뭐다? 채비지라고 한다. 아시겠죠? 비용을 채우기 위한 땅. 아시겠죠? 나중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을 위해서 환지로 지정하지 않고 냅둔 땅을 채비지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소유권이 없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무슨 지? 빈지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2번의 법지와 4번의 빈지는 구분해서 잘 정리해 주세요. 아시겠죠? 14번 문제까지 풀어 드렸고요.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가 15번 문제부터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